최근에 신고가 많이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성동구입니다. 근데 입지가 한강변에 좋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뭐 15억 이상 거래가 됐는데 계속 올라가네. 이게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 행보TV 김인만입니다. 네, 소장님. 요즘에 뭐 똘똘한 한 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최고의 워너비 지역은 바로 강남, 잠실, 성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지? 그래서 다들 제2의 강남, 제2의 잠실, 제2의 성수를 찾고 있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이와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내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곁들여서 얘기할 수 있는 상담 사연이 하나 왔어요.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인만 소장님.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갈림길. 30대 후반 초등학생 두 아이들을 키우는 워킹맘인데요. 밤마다 남편과 함께 고민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요. 현재 마곡 엠벨리 25평, 호가 12억에 살고 있고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좋은 동네지만 응봉 대림 1차 31평형 14억에서 15억 5천으로 이사를 고민 중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아이들 교육입니다. 응봉초 광희중이라는 더 좋은 학군에서 아이들이 자랐으면 해요. 사실은 근데 제 꿈은 성수였어요. 요즘 가장 핫한 지역이지만 너무 가파르게 올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한 응봉을 성수의 대안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성수의 매력을 누리면서도 현실적인 가격에 한강 조망까지 얻을 수 있는 곳이니까요. 남편은 망설이지만 엄마 감각으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 확신합니다. 서울숲 3표 부지 개발 계획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성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응봉동에서 서울숲으로 이어지는 보행교가 생긴다면 성수의 발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 조망을 바라보며 아이들과 등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설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언덕 지형에 왜 가느냐, 융자까지 받아서 응봉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느냐, 시댁의 우려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너무 늦은 걸까요? 가파르게 오르는 시세를 보며 조바심이 납니다. 두 아들의 미래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사연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마음이 넘어갔네. 성동으로 넘어갔어. 이거는 뭐 이제 저한테 확신을 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은 성동에 빼앗겨 버렸는데 현실적인 고민이 되겠죠. 마곡이 나쁜 지역이 아니잖아요. 마곡은 신도시, 서울의 마지막 택지 개발 지구가 마곡이었습니다. 사실 마곡지구 개발되기 전만 하더라도 강서구에 막 이 논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가게 되고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와, 서울에 이런 시골이 있나? 라고 할 정도로 막 그런 지역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곡이 신도시로 개발이 됩니다. 지하철 9호선도 생기게 되고, 사실 우리 상암에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마곡에 월드컵 경기장을 이제 만들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상암에 월드컵 경기장이 짓고 상암지구가 개발이 되고 마곡은 지금 마곡 신도시로. 그러니까 마곡이 좋은 점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요즘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데 LG전자를 비롯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가 갖춘 아주 좋은 지역이 마곡입니다. 물론 일자리 규모가 더 크고 주거지 규모가 더 크다면 더 좋겠지만 지금도 저는 뭐 충분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곡은 엠벨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마곡 뭐 벨리라는 이름인데 SH공사가 개발을 했고요. 엠벨리 1단지에서 15단지까지 아마 개발을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물론 단지 입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30평대가 17억, 18억 정도 하는 것 같고요. 20평대가 아마 12억, 뭐 13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올랐네. 2014년 정도에 입주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또 제 아는 분이 제 고객이 그때 와가지고 아파트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때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억 얼마에 샀습니다. 분양가가 3억 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이 와 4억 얼마 주고 사도 되나? 왜? 2014년도에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4억 몇천짜리를 막 고민했다니까요. 와,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소장님, 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민되는데요. 그래도 실거주면 용기를 한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오를 줄 몰랐네.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나도 샀어야 되나?
도대체 뭔 짓을 하는겨? 자, 가격이 이렇게 근데 몰랐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줄. 10억이 넘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꿈에도 모르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사실 마곡의 한계라고 한다면, 개발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 지하철 9호선도 다 끝났고, 기업들도 다 입주했고, 엠벨리 아파트들은 이제 입주 연도가 10년 차 넘었죠. 그리고 제가 특정 아파트를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사실 SH가 지으면, 그 3억대 분양가면 고급으로 지었겠습니까? 그렇게 뭐, 고급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10몇 억씩 가는 거지, 아파트 내부나 아파트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가보면 보통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1층, 2층, 3층 뭐 대리석으로 이렇게 하는데, 엠벨리가 보면 벽돌이고요. 내부에 가보면 더 깜짝 놀랍니다. SH가, LH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이니까 얘기해도 되잖아. 내부 구조가 그게 뭡니까 진짜. 아우 씨.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요. 다 입지의 힘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아파트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내부가 화려하거나 고급이라고 해서 아파트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입지의 힘이 마곡입니다. 자,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몇 억에 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마음은 이제 성동에 빼앗겼잖아요. 응봉 대림한테 빼앗겼는데, 응봉 대림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거래량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성수 가고 싶지. 제가 얼마 전에 성수 갔다 왔거든요. 갤러리아 포레네 구경 갔다 왔잖아. 누가 상담받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갤러리아 포레 확 들어갔는데 경비가 앞에 딱 지키고 있는데 문 열어주지도 않아요. 누가 와야 되는데. 그 로비가 있거든요. 그 보통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고급 주택은 로비가 있어요. 호텔처럼. 예, 소파도 있고. 로비에 올라가면 2층이나 3층 올라가니까 또 회의실하고 뭐 그런 게 있더만. 당구대하고 회의실 있는데 당구를 칠 수는 없고 회의실 옆에 회의를 하는데, 와, 아파트 진짜 멋지더만. G드래곤이 살았잖아요. 살고 G드래곤은 지금 다른 데 갔고, 누나하고 부모님이 거기 산다고 하더라고. 착하대. 지 누나하고 부모님 이렇게. 아무튼 갤러리아 폴에 좋아요. 성수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문제는 비싸다.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성수 주변 아파트들도 동아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들 가격 뭐 장미도 있고 껑충껑충 올라서 그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네. 트리마제 옆에도 성수 전략정비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거든요. 성수 가격 너무 올랐죠. 그래서 트리마제, 우리가 트리마제는 감히 들어갈 수도 없고, 아, 트리마제 또 마음이 아프네. 한 10몇 년 전에 어떤 분이 또 상담을 했는데 트리마제에 당첨되신 분이에요. 그때 부동산 시장 분위기 진짜 안 좋았거든요. 막 빚내서 집 사라 그러고 떨어져가지고 5년간 양도세 면제적 막 이럴 때인데, 트리마제도 사실 지역주택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막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고 시공사 교체되고 막 이런 아파트인데,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가가 지금 보니까 너무나 저렴한데, 그때는 사실 워낙 부동산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비쌌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비싼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아마 그분이 계약 안 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마음에,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트리마제 그렇게 올라갈 줄 몰랐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강변 동양 아파트라고 있는데, 요즘 한 30억 넘더라고요. 이게 10년 전에 5억인가 6억 하던 아파트거든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저도 매번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아무튼 성수는 이제 접근 불가한 지역이고요. 최근에 신고가 많이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강남 3구, 용산구는 뭐 워낙 비싸고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고, 풍선효과, 토지거래가 구역 확대 재지정 후에 풍선효과 생기느냐 안 생기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생각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는데 있습니다. 마포, 성동이 소리 소문 없이 4월, 5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신고가가 나옵니다. 성동구, 그래서 이분이 응봉, 대림 1차가 성동구 아닙니까? 당연히 신고가 나오죠. 신고가입니다. 대림 1차 신고가 나왔죠? 응봉 대림 1차가 1986년도, 아파트는 좀 오래됐어요. 86년도에 지었고 855세대 아파트고, 용적률이 208%니까 사실은 재건축하기 좀 만만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입지가 한강변에 좋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뭐 15억 이상 거래가 됐는데 계속 올라가네. 이게
재작년에 13억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때도 어떤 분이 연락 와서 야 이게 최고 가격인데요 라고 했는데 샀어야 되네. 이게 계속 올라가네요. 성동구의 힘인 것 같습니다. 강남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강남 3구, 용산구에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이 이제 한강 벨트라고 하죠. 성동구로 많이 들어가는데 학군 좋고요. 한강변이라는 입지는 아마 앞으로도 희소 가치가 엄청나게 높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서울은 개발이 끝났잖아요. 꽉 찼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면 이제 다른 차별성이 뭐가 있지라고 찾는다면 역시 한강의 가치. 이게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이런 뷰, 조망권의 가치가 더 올라가거든요. 예전에 30년 전에 저희 사촌형이 영국 유학 갔다 온 사촌형이 있었는데 그때 30년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한강변 집값 무조건 오른다? 영국이 템즈강 주변 내가 유학 갔을 때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더라고. 우리 사촌형이 그때 잠원동에 아파트를 샀거든요. 1억인가 주고 샀습니다. 30년 전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아파트를 1억이나 주고 살 가치가 있나? 대학교 시절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형님 말 들어야 됩니다. 한강변 가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도 선진국 들어갔습니다. 선진국 들어가서 더 이상 벤치마킹 할 건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선진국을 보게 되면 역시 영국도 템즈강 주변에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 우리 한강변에 집값 올라가는 게 이상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란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분 입장에서 이제 갈아타는 게 옳으냐? 마곡도 좋아요. 좋은데 둘 다 좋은 지역입니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특징이 전혀 틀려요. 마곡은 신축 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신도시 같은 택지지구에 일자리도 있고 지하철 9호선도 있고, 강서 이거는 성동, 어떻게 보면 서울시라는 큰 매머드 도시 안에 있는 다른 구입니다. 사실은 다른 시라고 봐야 되고요. 다른 시에서 다른 시로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옮기고 싶은데 그건 개인의 차이인데 이분은 이미 학군, 한강변, 성동, 삼표 부지 개발 이미 마음이 빼앗겼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십시오. 마음이 빼앗겼는데 시댁이 반대한다? 남편이 반대한다?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 아파트를 보니까 주로 여성분들이 확률이 높아요. 아파트는 약간 감성적인 시장입니다. 왜? 아파트는 시장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시장의 심리, 수요에 따라서 움직일 때 움직입니다. 여성분들이 약간 감각이 좀 있거든요. 육감이 좀 뛰어나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육감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아무튼 육감이 좀 뛰어난 게 80% 정도. 남성분들은 논리적인 성향이 조금 더 많습니다. 따집니다. 이렇게 안 되고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트럼프 정책이 뭐 어쩌고 이렇고 저쩌고 어떻게든 안 되는 논리를 찾습니다. 왜? 이사가기 귀찮거든. 그냥 편하게 살고 싶거든. 남자들은 마음이 약간 철이 잘 안 듭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머물고 싶은데 우리 사연 주신 질문자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성동구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곡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동구가 최근에 한강 벨트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뭐 충분한 한강 벨트의 가치 누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갈아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단기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라면 적어도 10년은 거주하는 거잖아요. 10년 안에 하락 구간이 있더라도 대출 갚으면서 열심히 잘 살다 보면 10년 후는 지금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하시고 대신 해외여행 이제 줄이시고 대출이자 내려면 허리끈 졸라매고 외식도 줄이고 또 더 발로 뛰고 열심히 사셔야 되겠죠. 자,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연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자막 보이시죠? 이 메일로 사연 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이렇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